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비대면 강의 특강으로 문화재로 배우는 한국사 탑과 불상 편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불교 문화는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왕실을 비롯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었죠. 이러한 불교 문화 중에서 오늘은 탑과 불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탑화는 본래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축조물로 인도에서는 버머로 스투파라 하여 이를 한문으로 스투파라 음역한 것이 팔리어의 투파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탑은 그 축조 재료에 따라 목탑, 전탑, 석탑, 모전석탑, 청동탑, 금동탑으로 나뉘지요. 삼국시대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국가는 고구려인데요. 중국의 5호 16국 중 전진의 왕이 고구려 소수림왕 2년인 372년에 승려 순도를 보내면서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고 2년 뒤에는 승려 아도가 진으로부터 와서 소수림왕은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어 순도와 아도를 머무르게 함으로써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그 후 사찰 건축이 계속 건립되었고 광개토 대왕 때에는 평양에 9개의 절을 지었으며 395년에는 동진의 승려 담시가 들어와 활발히 전도하였습니다. 고구려의 탑은 다각다층의 목탑이 주류를 이루었고 후에 석탑과 전탑도 축조한 증거가 남아있지요. 이 사진은 현재 평양시 용산리 정릉사지에 있는 석탑으로 고구려 때 목탑으로 세운 것인데 현대에 복원하면서 석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릉사는 5세기 초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동명왕릉을 옮길 때 함께 지은 절이지요. 정릉사는 이 탑을 중심으로 3개의 금당이 배치되어 있고 이러한 가람 배치 형식인 1탑 3금당 형식은 일본의 절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백제의 탑화 건축은 현재 석탑 2기만이 전해오는데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과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이 탑들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요. 이 사진 속 정림사지 5층 석탑은 7세기 중엽에 축조된 것으로 백제탑의 전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림사는 성왕이 백제의 부흥을 위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할 즈음인 6세기 중엽에 처음 창건되어 백제 멸망 때까지 번창하였던 사찰이었고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 때에 불교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파되는데 백제탑의 전형인 사각 5층 탑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일본 호류사 오중 목탑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 비치인 남북 1탑식도 일본 불교 문화에 전파되지요. 안타깝게도 정림사지 5층 석탑 탑신에는 중국 당나라 장군인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사실을 기리기 위해 사면에 기공문을 새겨놓아 평제탑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신라의 탑화 건축도 목탑부터 시작하는데요.
당나라와 교류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의 탑의 형식인 전탑이 들어오고 그 전탑의 형식을 빌려 석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진은 분황사 모전 석탑인데요. 선덕여왕 때인 634년 분황사의 창건과 동시에 건립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입니다. 1층 기단에 3층 탑신으로 되어 있고 기단 위 네 모퉁이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 한 마리씩을 배치했죠. 탑신 사면에는 입구가 뚫려져 있는 감시를 개설하고 입구 좌우에 인왕상을 배치하여 감시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불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데요. 불국사 3층 석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명칭은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이라 했죠. 불국사 대웅전 마당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란히 있는데 이 불국사 3층 석탑은 현재의 부처인 석가모니를 상징하고 다보탑은 과거의 부처인 다보부를 상징하죠. 현재의 부처인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지하에서부터 솟아 올라와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탑은 2층 기단에 3층 탑신 그리고 상륜부로 되어 있고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이루고 있죠. 이 석탑은 해체 수리 과정에서 2층 탑신에서 사리 장엄고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석가탑과 나란히 있는 다보탑은 층수를 셀 수 없는 2형 탑인데요.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되어 있고 기단 네 모퉁이에 돌사자를 배치했으나 지금은 한 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기가 오면 진골들의 왕위 쟁탈전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호족의 성장으로 지방의 사찰에서는 이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 탑을 축조하는데요. 각 지방색이 가미된 형식이 생겨납니다. 탑신에 팔부신장이나 불상을 조각하고 기단과 탑신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지기도 하지요. 이 사진은 양양진전사지 3층 석탑의 모습입니다. 또한 신라 말기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하자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선종은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큰 스님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큰 스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이 나타나게 되지요. 왼쪽 사진은 신라 말기 구례 연곡사 도성국사 승탑인데요. 하대, 중대, 상대를 갖춘 기단부와 1층의 탑신부 그리고 상륜부로 이루어진 팔각 원당형 승탑입니다. 오른쪽 승탑은 고려의 승탑인데요. 여주 고달사지 승탑으로 옆에 도성국사 승탑의 옥계석 처마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온 반면 고달사지 승탑의 옥계석 처마 끝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있죠. 다음은 고려 전기 석탑인데요. 고려의 석탑은 고구려 형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각 다층 형식이지요. 이 사진 속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10세기 축초된 것으로 남한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다각다층 탑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상륜부가 높이 솟아
상승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층마다 달려있는 총 80개의 풍경은 청각적 경외심마저 일게 하지요. 고려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화강암이 아닌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기단의 평면은 아자형으로 3단이고 탑신부는 1에서 3층은 기단과 같은 평면이나 4층부터는 직사각형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체감되었습니다. 기단과 탑신에 부처, 보살, 천부 등을 빈틈없이 조각하였고 그 수법이 장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우미한 풍치가 넘치죠. 초층 옥신의 이맛돌에 새겨진 조탄명 지정 8년 무자 3월 1일이란 기록에서 건립 연대가 1348년 충모강 4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시 개풍군 경천사터에 있었던 것을 경복궁에 옮겨 세웠는데 한 말에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 미쓰아키가 불법으로 해체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반환되었으나 파손이 심하여 경복궁 근정정 회랑에 방치되었다가 1960년 재건되었고 다시 1995년 해체된 후 완벽 보존 처리되어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개관하면서 로비에 전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의 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원각사터에 있는 조선 전기 세조 때 건립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건조하였고 기단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면은 아자형을 이루고 있지요. 각 층마다 면석에는 여러 가지 조각으로 화사하게 장식되었는데 초층에는 사자, 모란, 연화문이 조직되고 2층에는 각종의 인물, 조수, 초목, 궁전을 표현하였으며 3층에는 많은 나항과 선인들을 조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의 구조 그리고 표면 전면에 장식된 불상의 조각 등이 고려시대 경천사 10층 석탑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석재가 대리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지요. 그 수려하고도 기교적인 면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타파 사상 손꼽히는 걸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시대까지 탑의 형식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불교 문화에서 탑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상이란 부처의 가르침을 기초로 한 불교 교리에 의한 예배의 대상을 시각적인 조형 매체를 통하여 표현한 조각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로는 부처의 존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부처의 상은 물론 보살상, 천왕상, 명왕상, 나한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진은 석굴암 본전불인데요. 이 불상을 통해서 도상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상은 대부분 대좌 위에 놓이며 상 뒤에는 광배가 있어 장엄의 효과를 더해주지요. 광배는 인물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나 등의 뒤에
광명을 표현한 둥근 빛을 말합니다. 불상은 인간의 형체를 빌려서 표현하지만 그 부처가 상징하는 여러 초인간적인 성격이 신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머리에는 육계라고 하여 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뼈가 솟아서 저절로 상투 모양이 된 것이 있고, 머리카락은 짧고 꼬부라져서 마치 소라 껍데기처럼 틀어말린 모양인 나발형입니다. 귀는 길며 이마의 한가운데에는 백호라는 긴 털이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비춰서 볼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지요. 부처님의 법인은 대개 두 어깨를 덮는 통견 형식과 한쪽만을 덮는 편단 우견 형식으로 구분되고, 자세나 손의 모습인 수인, 그리고 하늘을 향한 평편한 발바닥에 따라서도 그 불상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불상이나 보살상의 표현에는 그 상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여러 형태의 손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수인 혹은 인상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두려워 말라는 의미의 시무웨인과, 왼손을 밑으로 하여 소원을 받아들인다는 여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손을 땅을 짚어 지신에게 부처가 마군을 물리쳤음을 증명하는 자세로서 깨달음의 순간을 상징하는 의미의 항마 촉지인, 불법을 설하는 의미의 설법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일체라는 뜻을 나타낸 직원인, 아미타 극락정토의 9등급을 나타내는 아미타 구품인 등이 가장 대표적인 수인입니다. 이번에는 불상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상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청동에 금을 입히면 금동, 나무로 만들면 목조, 돌로 만들면 석조, 철로 만들면 철조, 진흙으로 만들면 소조이고, 재료에 이어서 제조 연대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연명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 연가 7년에 만들었다는 표기가 되어 있으면 연가 7년명이라는 명칭을 붙이지요. 다음 명칭의 순서는 부처의 종류인데요. 석가모니이면 석가열애, 비로자나불, 아미타열애, 약사열애, 관음불 등으로 부릅니다. 명칭의 마지막은 자세에 따라 부르는데요. 불상이 서 있으면 입상, 앉아 있으면 좌상, 의자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얹어 놓은 반가상,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발은 직각으로 구부리거나 대자 밑으로 내려뜨리는 유희 좌상, 누워있는 와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동으로 연가 7년에 만든 서 있는 석가모니 불상을 금동 연가 7년명 석가열애 입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삼국시대의 불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인데요. 이 불상은 광배 뒤에 명문이 있어 539년에 고구려에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명 금동불입니다. 중국 부귀시대 불상 양식의 영향을 받아들였고, 두터운 법위의 수위는 시무외 여원인이고 높이는 16.2cm이지요.
광배 뒤의 명문을 해석하면 연가 7년인 김인년의 고구려 낙랑 평양을 말합니다. 낙랑에 있는 동사의 주지이며 부처님을 공경하는 제자인 승현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형겁 1000부를 만들어 세상에 유포한 제 29번째인 인현의부를 비구인 법영이 공양한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불상에서는 가사와 치맛자락의 잔물결 옷주름이 두세 가닥으로 지극히 단순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담대성과 두터운 양감은 고구려 미술 양식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의 불상인 서산용현리 마예열의 삼존상입니다. 서산용현 계곡을 끼고 조금만 가면 왼쪽 등성이 높지기에 인바위 벽에 가득히 세 분의 부처가 볼이 터질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이 마애불의 미소가 하도 꾸밈이 없고 너그러워 백제의 미소로 불리우지요. 가운데에 본존인 열애가 서 있고 왼쪽은 재화 갈라보살이 서 있고 오른쪽은 미륵보살이 한 다리를 다른 쪽에 폭에 앉은 반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의 삼존 불상은 백제 말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삼존 형식으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서 중국의 남북조 시대 말기인 제주 양식을 엿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반가사유상인데요. 반가사유상은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친 비교적 한정된 시기에 성행한 조각상입니다. 이 시기에 삼국은 미륵신앙이 유행하였고 이 신앙과 관련이 깊은 반가사유상은 당시 시대상을 대표하는 유물이 되었죠.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국보 78호로 6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으며 1월식 보관 장식으로 보아 고구려 불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는 흙으로 채워진 중공식 주조이지요. 일반적으로 반가사유상은 생로병사를 고민하여 명상에 잠긴 시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남북조 시대의 불전 부조 중에서 종종 등장하고 중국에서는 태자상, 사유상, 용수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륵으로 간주되지요. 그러나 이 국보 83호 미륵보살상은 머리에 삼상관을 쓰고 있고 관의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표현되지 않아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데 이러한 형식의 보관은 인도나 중국의 보살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이 상은 출토지가 정확하지 않아 신라 또는 백제작으로 보는 견해가 분분하나 일본 교토 고류지 목조 반가 사유상이 경상도 일대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적송으로 만들었다는 점과 제작 방법에 있어서도 통나무 하나에 상을 그대로 깎아서 조각된 점을 들어 신라작이라는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불교 문화가 더욱더 융성하게 되는데요. 이 불상은 국보 제26호로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금동불상인 경주 불국사 비로전에 모셔진 금동 비로자납을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대좌나 광배는 없어지고 불심만 남아있지요. 수인은 오른손이 아래, 왼손이 위로 올라간 직원인으로서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의 직원인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통일신라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전반에 조성한 불상입니다. 불국사 사적기 가운데 취치원이 찬한 비로자나 문수 보현상찬의 내용처럼 진성여왕이 화엄사상에 의하여 조성한 불상으로 생각되어 그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호족의 세력이 강하였고 선종이 유행하면서 지방 호족들에 의한 철조 불상이 많이 조성됩니다. 국보 117호인 장흥 보림사 철조 비로자납을 좌상은 858년 헌왕 2년에 당시 무주와 장흥의 부관으로 있던 김수종이 발원하여 이 불상을 주성하였고 859년 부수 김원경이 사제를 들여 2500근의 노사나부를 완성하였다고 보조선사탑비에 기록되어 있죠. 이 불상은 조성연대가 확실한 불상으로 당시 유사한 직원인의 비로자납을 자상해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는 통일신라 말기의 대표적인 철불 좌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지나 고려시대가 오게 되면 통일신라 시대 불상의 특징인 당당하면서도 장중한 신체, 안정감 있는 자세, 온화한 표정의 불상에서 근엄한 표정이나 형식화로 흐른 옷주름, 그리고 나발과 육계 사이에 계주 장식을 넣는 형식으로 변화합니다. 국보 45호인 이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은 고려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조성된 불상으로 불상으로서의 위엄이 잘 배어 있으며 정교한 제작 기법을 보이는 우수한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또한 진을으로 만든 소조상으로서는 가장 크고 오래된 것이어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상은 금동 관음보살 좌상으로 관음보살이 전륜성왕의 자세라는 의미의 윤왕좌 유희자를 취한 불상으로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으로 티벳 계열 불교인 라마교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된 불상입니다. 이것으로서 문화재로 배우는 한국사, 불교의 문화인 탑과 불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